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리더십에 대해서 10여 년간 공부도 하고 가르쳐 왔었습니다. 독특한 집단들 중에서는 해군 사관 생도들을 제가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래에 해군 장교가 될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리더십 강의도 해보고 기업에서도 리더십 강의를 해보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쳤었습니다. 근데 제가 리더십을 강의하면서 내린 공통적인 결론은 리더란 무엇을 획득하고 더하는 것이 아니라 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대부분의 리더십 이론에 혹은 리더십을 강의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와는 반대로 얘기할 겁니다. 뭘 좀 잘해, 체력을 길러, 공부를 좀 해, 아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명심해야 될 것은 저와 같이 리더십을 앞으로 얘기할 때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제목이 뭐냐 하면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뺀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뺀다는 겁니다. 저의 리더십은 그래서 빼기 리더십입니다. 굳이 영어로 얘기를 한다면은 detoxification이라고 제가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독을 빼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마음에 있는 독을 빼낼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조직을 훨씬 더 잘 이끌어가고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한 조직으로 만들어가는 리더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리더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이 뭡니까? 흔히 무슨 대통령, 장군, 대학 총장 이런 사람들 머리에 떠올렸죠. 그 사람들을 리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만 리더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힘들 겁니다. 리더십의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은 뭐냐 그러면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군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만 리더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의 리더는 몇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사회 지도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런 직업군을 따지라고 한다면은 판사, 검사, 의사, 박사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리더냐? 아니요. 결코 그 사람들이 전부 리더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흔히 우리가 이전에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기 전에는 장군들을 보게 되면은 키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또 인물은 잘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싸움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서너 가지 카테고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요, 대통령이나 혹은 장군이나 혹은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무슨 자격이 있고 명예가 높은 그런 사람들을 리더라고 하지 않는다. 그걸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의사든지 박사든지 판사든지 검사든지 공부를 많이 해야만 리더가 될 수 있다.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슨 장군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자격 조건이 좋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혹 지금
여러분들 제하고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리더와는 굉장히 많이 그 모습이 달라져 있죠. 예. 21세기에서 요구하는 리더라는 것은,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전의 리더십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리더십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요,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렇게 리더십 이론이 발전되어 왔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리더라는 것은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춰야 돼. 이렇게 훌륭해야 돼. 이런 자격을 갖춰야 돼.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 그렇게 실제로 가르쳐 왔고, 또 리더십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 왔었습니다. 어떻게 연구했냐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의 리더가 뭐가 다를까? 구별을 해보니까 공부도 좀 많이 하고 뭐 똑똑하기도 하고 IQ도 높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는 굉장히 한계점이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똑똑하긴 한데 뭐 정치를 하다가 혹은 조직을 이끌다가 뭐 자살을 한다거니 아니면 부정부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최근에 와서는 리더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규명했냐 하면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뭔가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고 규명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현장에서 리더십을 강의하면서 연구하면서 내린 저만의 결론은 뭐였느냐 그러면은 마음의 세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20년 동안 리더십 강의를 해오면서 그 이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러한 리더십 이론들은 전부 이제 들어가고 최근에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해독 리더십, 빼기 리더십을 그것이 현대 21세기에 가장 적합한 리더십 이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저와 같이 리더십을 얘기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다 한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한다면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다. 뭐라고요? 예, 빼는 겁니다. 그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리더의 유명한 리더들 몇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대공황을 이겨낸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29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굉장히 대공황,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당시에 실업률이 뭐 40%, 50% 육박하고 국민들은 다 허덕일 때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오늘날의 미국으로 이끌어낸 강국으로 이끌어낸 그런 전환기를 맞이한 분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반대파들도 많았죠. 된다 안 된다 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가지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할 수 없다는 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를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버려야 될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두려움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그렇게 호소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정말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반대했던 반대파에서 강요를 임명해서 장관을 시킵니다.
차관을 시킵니다. 정부의 요직에 앉힙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록 정치 노선이 달랐지만은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내가 들어야 될 내용이 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얻은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인 겁니다. 국민들에게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여러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로 뭉쳐고 그리고 반대파들의 의견까지 수용해서 받아들여서 전 국민들을 한 곳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교과서에는 다른 얘기 굉장히 많죠, 그죠? 뭐 뉴딜 정책이다, 뭐다, 굉장히 많은 그런 얘기들은 다른 교과서에서 보시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들을 이끌고 갔는가, 어떻게 반대파들을 이끌고 갔는가,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목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독 리더십의 디톡시피케이션 리더십의 주제이고 요체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연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을 대공황에서 탈출시킨 가장 첫 번째 공헌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교과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업적들을. 그런데 그 마음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지금 전 세계를 이끌고 있었던 미국과 또 한 가지 축은 영국이죠. 영국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또 영국이 되기까지 영국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또 흥망성쇠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기 전에 20세기 중반에 영국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때 영국을 오늘날의 영국으로 정말 병들어 있던 영국 병을 치유한 사람이 대처 수상이라는 여자 수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대처 수상 앞에는 수식어가 붙죠. 철의 여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강했다는 얘기겠죠. 무엇이 강했느냐? 대처 수상은 당시 영국에 병들어 있던 영국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갑니다. 영국이 당시에 어떤 중병이 들어있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됐기 때문에 이제 밥 먹는 거 걱정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일하지 않고 편안하게 먹고자 일 안 하고도 나눠 먹고자 하는 그런 병이 영국 곳곳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고 기업들이 일을 하고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만들어내서 이윤을 창출하면은 놀고 먹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세금을 이익의 약 80%까지도 걷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은 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났던 파업이 뭐냐 그러면은 광산 노동자들의 파업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처 수장이 맞이했던 위기가 그거였습니다. 전국적인 규모의 광산 노동자들이 대처 수상에게
급여를 올려주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복지 조건을 수용해주지 않으면은 파업을 하겠다고 대처수상하고 겨룹니다. 그런데 대처수상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영국이 굉장히 병에 시달려 있는데 이걸 그대로 뒀다가는 영국은 정말 망하겠다. 그런 신념하에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놀고 먹는 사람들한테 그냥 무작정 퍼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표로 봐서는, 투표권으로 봐서는 광산 노동자들의 표가 굉장히 많았지만은 결코 대처수상은 그런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과 상황이 비슷했었습니다. 인플레는 심하고 실업률도 많고 그런 상태에서 임금은 올려달라 그러고, 그런데 대처수상이 아주 강하게 맞습니다. 그럴 수 없다. 영국을 구해야 한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빵을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멀쩡한 사람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대처 영국 수상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광산 노동자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기로 한 겁니다. 이것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호소한 겁니다. 처음에는 대처수상이 자기들의 빵을, 자기들의 재산을 뺏어간다고 생각했던 그 영국 국민들이 드디어 대처수상과 마음이 같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이전에 우리가 영국이 정말 잘 살았던 영국이 이렇게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마음에 병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처수상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영국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제가 많은 리더들을 제쳐두고 왜 루즈벨트와 대처수상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정책을 잘 쓴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정책도 훌륭했겠죠. 그것보다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식, 반대파들과 소통하는 방식, 그 마음의 세계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요했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의 그 나라들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들 나라에도 또다시 병이 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마음의 세계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들도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색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리더 예를 한 사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료에서 보시게 되겠지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리더는 두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UCLA에서 교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에서도 교수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백악관 화이트하우스에서 또 자문도 했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도 수상하신 분입니다. 자,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스탠포드와 캘리포니아 UCLA에서 교수를 하고 노벨상까지 받고, 그것도
미국의 백악관에서 자문관 역할도 하고 정말 세상에 나무랄 데 없는 그런 경력과 학력과 지식을 갖춘 분입니다. 이분이요, 반도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문술이라는 분인데요. 이 정문술이라는 분은 한국의 반도체인 미래산업이라는 회사를 만든 분인데, 독특하게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브래드포드와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어떤 같은 길을 걸었느냐? 화이트하우스나 미국의 정부에서 요직에 있을 때 이 정문술이라는 분도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비슷하게 앞서 얘기했던 이 브래드포드와 비슷하게 정부에서 일을 하고 기업체를 만들었고, 그리고 반도체에서 반도체 산업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브래드포드처럼 그렇게 화려한 학력과 경력과 지식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혹시 알아차리셨나요? 자, 이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브래드포드가 만든 회사에 있는 직원들은 브래드포드 당신이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우수한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직원들도 세계 최고의 직원들만을 뽑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스탠포드에서, 버클리에서 직원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브래드포드와 같이 근무하던 그 직원들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전부 흩어지고 나가고 퇴직을 하고 다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브래드포드가 만든 반도체 회사는 망하고 말고 결국 브래드포드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근데 정문술이라는 분이 만든 이 반도체 회사는 똑같이 어려움에 겪습니다. 어느 날 자기들이 만든 제품을 만들어 가서 팔았는데 안 팔립니다. 적자가 쌓이죠. 직원들 월급도 못 줍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브래드포드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고 정문술 이분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국 지금 이 정문술 회장은 은퇴해서 사회에 굉장히 많은 일을 공헌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 회사는 굉장히 아직도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직원들의 행동 반응이 달랐습니다. 브래드포드가 이끌었던 이 회사의 직원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브래드포드가 어느 날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했지? 직원들에게 묻습니다. 아, 난 이렇게 했는데요? 야, 이거 틀렸잖아. 왜 이렇게 했어?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은 브래드포드는 자신이 직접 해버립니다. 그 직원들 비켜,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리고 어느 날 사무실에서 조그마한 뭡니까? 문구나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누가 내 걸 훔쳐갔느냐? 다 검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직원들이 사장이 너무 똑똑하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사장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안 하겠다. 또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사장은 나를 괜히 의심한다. 또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사장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브래드포드와 직원들 간에 형성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세계 최고의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장과 세계 최고의 대학을 졸업한 직원들 간에 마음이 흐르지 못한 겁니다.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하고 쓰러지고 자살하고 나가고. 그런데 정문술 회장이 만든 이 회사는 굉장히 어려워서 월급도 못 줄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문술 회장이 얘기합니다. 나 이제 월급도 못 주니까 나가세요.
그런데 직원들이 울면서 매달립니다. 사장님, 회장님, 우리 월급 못 받아도 좋습니다. 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회장님과 함께라면은 우리 월급 못 받아도 같이 굶겠습니다. 울면서 매달립니다. 그런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정문술 회장이 없어도 직원들은 자기가 각자 알아서 맡은 바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이 미래산업이라는 회사가 서울에 있다가 이제 회사를 연구소와 공장을 짓기 위해서 지방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제 지방으로 이전을 하니까 많은 직원들이 갈등을 했겠죠. 옮겨가야 하느냐. 근데 그 중에서 특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이 회사에 근무를 하는데 남편은 중앙에 있고 회사를 옮기게 되면은 부인 혼자 떨어져야 되겠죠. 가정이 떨어져 있게 되겠죠. 그래서 부인이 사직서를 냅니다. 정문술 회장이 묻습니다. 왜 사직서를 냅니까? 이러저러해서 가정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회장님이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남편을 우리 회사에 모시고 와서 같이 근무하면 안 될까요? 이 정문술 회장은 이렇게 직원들의 개개인의 그런 사생활까지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정말 이 직원은 당연히 같이 지방으로 가서 회사에 같이 몸담았겠죠. 무엇이 다르냐는 얘기죠. 브래드포드와 같은 그러한 정말 화려한 세계 최고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이 왜 망했느냐는 거죠. 비슷한 경력을 가졌지만은 그렇게 화려하지 못한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정문술 회장은 정말 성공한 기업인으로 훌륭한 리더로 존경받고 있는데 무엇이 다르냐는 거죠. 마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결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더라는 것이 학력도 아니요, 경력도 아니요, 신체적인 조건도 아니라는 겁니다. 극명하게 제가 이 두 분을 예를 들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물론 글자를 모르고 말을 못하고 만약에 그런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고의 학력을 꼭 갖춰야만 리더가 된다는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문술 회장처럼 학력은 평범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고 보듬고 같이 할 수 있고 마음이 흐를 수 있는 사람이면은 정말 훌륭한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리더의 자질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이 두 분의 차이가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잘난 것,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조직을 이끌었던 것이고 정문술 회장은 내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에 말씀드렸죠. 리더십이라는 것은 더하는 것이 아니다. 학력을, 공부를, 명예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열고 받아들이고 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리더십은 빼기 리더십입니다. 감사합니다.